80세 할머니가 신호등에서 사탕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업가가 그녀가 자신의 회사의 전 사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서울 강남의 신호등 앞 분주한 아침, 수백 대의 고급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조용히 사탕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삶은 단순히 신호등에서 사탕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와 잊혀진 비밀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을 지나던 한 남자. 성공한 사업가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그는 이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치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람과 희생,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만들어낸 가장 강렬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1장. 신호등에서의 만남. 서울의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이 한강을 따라 새우며들며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강남의 붐비는 교차로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과 고급 자동차들로 가득했다. 길모퉁이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은 그 혼잡 속에서 유난히 고독하게 보였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상자에 담긴 사탕을 팔고 있었다. 그 상자는 그녀의 손처럼 오래되고 닳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는 그녀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매연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탕을 내밀었다. 사탕 하나 사주세요. 1,0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최신형 검은색 세단을 탄 한 남자가 신호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IT 기업 중 하나의 CEO인 한재호였다. 잘 다듬어진 수트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는 회사에서의 다음 회의를 생각하며 차창 밖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그 노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잠시 망설였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다. 무언가 그녀에게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할머니, 여기 사탕 하나 주세요. 그가 말하며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의 손에서 지폐를 받아들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그의 손에 들린 명함으로 옮겨갔다. 그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본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이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재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제가 그 회사의 CEO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갑자기 커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재호는 당황하며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러나 노인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재호는 그녀의 행동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왜 그렇게 놀라신 거죠? 혹시 제 회사를 아세요?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젊은이, 당신은 이 회사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났다. 재호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한편 그의 손에는
그녀가 건넨 사탕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2장. 숨겨진 흔적. 한재호는 그날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당신은 이 회사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성공적인 CEO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자부심에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유리로 된 넓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중요한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아침의 그 짧은 만남과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회사의 비서인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우리 회사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가 있나? 그는 가볍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네, 대표님. 회사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는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그런 자료가 왜 필요하신지. 그냥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 알고 싶다. 그는 질문을 피해가려는 듯 짧게 대답했다. 김 비서는 곧 회사 아카이브에서 오래된 문서를 가져왔다. 두꺼운 파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로 가득했다. 재호는 파일을 펼치며 처음 몇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창립자의 이름은 유정희,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중 한 명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유정희?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문득 신호등 앞에서 사탕을 팔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파일에 집중했다. 파일을 넘길수록 회사가 어떻게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타났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그중 다수가 대형 기업으로 매각되거나 해체되었다. 그러나 유정이라는 이름은 그 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한 리더로 묘사되어 있었다. 김 비서, 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나? 김 비서는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대답했다. 대표님,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오래된 직원들 중 몇 분은 당시 유정희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박 이사님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호는 곧바로 박 이사를 호출했다. 박 이사는 회사를 오래 지켜온 노련한 직원으로 회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박 이사는 사무실로 들어와 공손히 인사했다. 네, 박 이사님. 우리 회사 초창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특히 유정희라는 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지만 진지했다. 박 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표님, 유정희 사장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분은 회사가 외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녀의 이름은 우리 회사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많은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유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 회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재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너무나 다르게 보였다. 그 노인이 정말 유정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회사였던 곳 앞에서 사탕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겁고 어두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결심했다. 그녀가 왜 그런 운명을 맞이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 결심과 함께 한재호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다. 3장. 진실의 파편 재호는 한밤중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정희와 관련된 기록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왜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신호등 앞에서 사탕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직원 중 하나인 정선우를 찾아갔다. 정선우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인물로 초기부터 회사를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정선우는 회사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지만 재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대표님,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정희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정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분은 단순히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여겼죠.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회사들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유 사장님은 끝까지 직원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재호는 놀라며 물었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뭘 하셨다는 겁니까? 그분은 개인 재산까지 털어 회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유 사장님께 남았죠.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성공이 이토록 희생적인 과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왜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까? 왜 그녀는 지금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정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당시 일부 고위직들은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용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는 지금 우리 회사의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멘토였던 전 회장이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배신의 핵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전 회장과 그들이 알고 있던 진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재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 회장과 만났다. 그는 과거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유정희 사장님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분이 왜 모든 걸 잃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회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재호야,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다. 지금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유정희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내게 득이 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호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그분을 배신했습니까? 제 회사는 그분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까? 전 회장은 표정이 굳어졌다. 모든 건 비즈니스였을 뿐이다. 네가 지금 있는 자리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결정 덕분이야. 네가 이 감정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재호는 전 회장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과 배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찬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그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신호등 앞에서 그녀를 다시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 그녀가 늘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재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처음 만났던 그 신호등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제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4장. 흔적을 따라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신호등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늘 있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가 답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근처 상가의 상인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는 재호의 질문에 머리를 끄덕였다. 아, 그 할머니요? 늘 이 근처에서 사탕을 파셨죠. 저도 가끔 사 먹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재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항상 혼자 계셨는데 가끔 지나가는 노숙자 아저씨랑 이야기 나누시긴 했어요. 아마 그분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재호는 그녀가 언급한 노숙자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그의 고급 정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한 공원 벤치에서 낡은 코트를 두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재호의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정희 할머니요. 그녀는 정말 착한 분이었죠. 가끔 저에게 따뜻한 음료도 사주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재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이틀 전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에 간다고 했어요. 아마 거기에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재호는 곧바로 차를 몰아 그 무료 진료소로 향했다. 진료소는 낡고 작았으며 시설은 매우 부족해 보였다. 그는 접수처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기 유정희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오셨나요? 이틀 전에.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노숙자나 거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외모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호는 그녀의 외모를 상세히 설명했고 직원은 고민 끝에 말했다. 그 설명이라면 어제 한 노인분이 너무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강남구립 병원일 겁니다. 재호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안내받았다. 병실은 작고 단출했으며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재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보자 미묘하게 떨렸다. 당신이 여기까지 왜 왔죠?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할머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삶을 살고 계신지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알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난 내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잖아요. 재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 덕분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이 비쳤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진실을 찾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지 선택해야 할 때예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곳을 떠나며 그녀가 남긴 암시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5장. 과거의 어둠 병원을 떠난 재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진실을 찾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혔음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에 얽힌 모든 실마리를 찾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는
회사 내 오래된 직원들과 다시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몇몇 직원들은 처음에는 말을 꺼리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유정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유 사장님은 그저 사장이 아니었어요. 한 중년의 직원이 말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가족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분이 회사를 살리려고 모든 걸 걸었지만 내부에서 그녀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핵심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끝까지 직원들 월급을 챙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회사는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겁고 치명적인 빚을 짊어졌죠. 이 말을 들은 재호는 숨을 삼켰다. 회사의 매각이 단순히 경제적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다시 전 회장을 떠올렸다. 그가 직접적으로 그녀를 배신했을 가능성이 점점 명확해졌다. 재호는 그와 다시 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전 회장을 찾아가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유정희 사장님을 어떻게 몰아냈는지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전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재호야, 왜 그 문제를 계속 파헤치는 거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네 스스로의 자리를 흔드는 일일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회장은 조용히 재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전 회장은 유정희의 몰락이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었음을 털어놓았다. 당시 일부 고위직은 회사가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용해 회사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유정희는 고립되었고 그녀가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회사의 자녀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감정적이었을 뿐이다. 직원들을 지키려는 욕심이 그녀를 망친 거지. 전 회장은 냉정하게 덧붙였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 것뿐이야.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으니까. 재호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게 정당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소리쳤다. 그녀의 희생 없이는 이 회사도 없었을 텐데. 전 회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네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금 네가 그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야. 재호는 방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탐구자가 아니었다. 그는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병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다. 재호는 그녀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큰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6장. 그녀의 목소리. 재호는 보호시설로 그녀를 찾아갔다. 시설은 오래되고 낡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곳의 직원에게 그녀의 상태를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깝게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심장 문제와 영양 부족 때문입니다. 현재는 안정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그녀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왜 다시 왔나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 재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의 말을 듣고 있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과거는 과거일 뿐 난 그저 내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재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의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희생 덕분입니다. 당신은 그저 과거를 떠안고 있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녀는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재호는 그 상자를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다. 이건 내가 회사를 잃고 남은 유일한 것들이야.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환하게 웃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 내 가족이었어.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 그게 잘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이야말로 내 희생의 증인이고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재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있을 수 있겠지. 재호는 병실을 나서며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 같은 사람들을 찾아 다시 연결시켜야겠다는 사명감에 휩싸였다. 그는 사진을 들고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 속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빨리요. 이제 그는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며 동시에 그녀의 희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가야 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히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깊은 배신과 갈등의 흔적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히 고귀한 선택이 아니었고 그 선택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7장. 과거의 가족들, 재호의 비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채널과 연락처를 활용했지만 오래된 기록과 소식이 끊긴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회사의 초기 직원들로 보였고 당시 외환 위기 이후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뀐 듯했다. 며칠 후 비서가 몇몇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유정이라는 이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영수, 한때 회사의 엔지니어였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호는 직접 그의 가게를 찾아갔다. 김영수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재호가 유정희의 이야기를 꺼내자 마음을 열었다. 유 사장님이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김영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신의 돈으로 우리 월급을 마지막까지 지급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죠. 그 후로 그녀와 연락이 끊긴 건가요?
재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네. 회사가 넘어간 뒤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뵙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김영수의 목소리엔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로 재호는 박민정, 당시 회사의 회계 담당이었던 여성을 만났다. 박민정은 지금 작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 대출까지 받으셨죠. 그런데 그 대출이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는데 결국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당신은 왜 그녀를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재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짐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처럼 재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유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했다. 하지만 그 증언들은 동시에 그녀를 돕지 못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재호는 그녀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진 속 몇 명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은 당시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이창호였다. 그는 회사가 넘어가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재호는 그가 현재 미국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창호 씨는 그 당시 유 사장님을 도울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서는 보고를 마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침묵했고 유 사장님은 고립되셨죠. 그의 증언이 그때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재호는 이창호와 직접 만나기 위해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출발 전날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유정희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비행기를 미루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다. 재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 잠시 깨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한마디를 남겼다. 과거를 찾아서 의미를 만들어라. 그녀의 말은 재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의 희생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을 느꼈다. 그녀가 남긴 흔적과 사람들을 통해 그녀의 삶과 희생은 다시금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이창호와의 만남은 그의 여정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었다. 8장. 배신의 그림자 재호는 병원을 떠나며 결심을 굳혔다. 이창호와 만나 유정희의 몰락에 얽힌 마지막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의였다. 그는 다음 날 첫 비행기로 미국으로 향했다. 이창호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큰 부를 쌓고 있었다. 재호는 이창호의 성공과 유정희의 몰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침내 이창호와 마주 앉은 재호는 예의를 차리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금세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창호 씨, 한국에서 오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유정희 사장님을 기억하시죠? 재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안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이창호는 잠시 침묵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유정희라, 참 대단한 분이었지. 하지만 왜 지금 그분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일 뿐 아닌가? 그녀의 몰락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셨다는 것도요.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이창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던 시기였어. 내가 한 일은 비즈니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지. 그녀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당신은 그녀를 배신했습니까? 재호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이창호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잠시 침묵했다. 배신이라. 그런 단어는 비즈니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그건 그냥 선택일 뿐이었지. 이 말에 재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희생을 밟고 올라선 겁니다. 이창호는 다시 와인잔을 집으며 조용히 말했다. 재호 씨,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 그 결과 아니겠나? 그녀의 선택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를 비난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도 돌아보길 바라네. 재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녀가 한 모든 희생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창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럴 필요가 있겠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게 현명할 때도 있지. 그의 답변은 재호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이창호와 같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희생은 잊혀졌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재호는 유정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 속 사람들과의 만남, 그녀의 희생을 증언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세워진 배경을 하나로 엮어냈다. 동시에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그녀의 유산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병원으로 가서 그녀가 아직 그의 결단을 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의 희생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 제가 모두 찾아낼게요. 그녀는 눈을 살짝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 순간 재호는 그녀가 그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느꼈다. 병실을 나서는 재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목적의식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이제 그가 지켜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수첩 속에 숨겨져 있었다. 9장. 수첩 속의 비밀 병원에서 돌아온 재호는 그녀가 병실에서 건넸던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수첩은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희생의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 페이지마다 정성스러운 필체로 써내려간 메모들, 금전 출납 기록,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세세한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그녀가 가진 경영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어진 페이지에는 외환 위기 당시 직원들의 월급 지급 내역과 그녀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재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고통과 헌신이 느껴졌다. 그러나 중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녀가 직면한 배신에 대한 메모들이 나타났다. 창호가 회의에서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이사회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재호는 그녀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수첩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문장을 발견했다. 한재호, 그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 문장은 재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메모를 더 읽어나가자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얽힌 이야기를 기록해둔 부분이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지켰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떠났을 때 내 도움으로 안정된 삶을 찾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을 지켜본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재호는 이 메모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그가 들어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재호의 진지한 표정에 곧 놀란 기색을 띠었다. 어머니, 재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알아야 할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히 유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묻는 거니? 그분이 저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메모에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녀의 희생으로 살아남았다는 것도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을 구한 은인이야. 외환 위기 때 너는 겨우 5살이었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돈을 써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나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지금까지도 내 가장 큰 죄책감이야.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희생이 단순히 회사와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 그녀를 이렇게 떠나게 두면 안 돼, 재호야. 너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어받아야 해. 재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회사의 과거와 유정희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녀의 희생에 깊이 감동했다. 우리는 이 회사의 뿌리를 잇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사는 유정희 사장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되찾고 그녀가 남긴 가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녀가 꿈꿨던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수첩 맨 뒤에는 마지막 한 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너를 보며 나는 희망을 느꼈다. 재호는 이 문장을 읽고 나서야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10장, 이름을 되찾다. 재호는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재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자신을 단순히 도움을 준 아이로 보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애정을 품어왔던 것이다. 그녀의 삶 속에서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닌 그녀의 희망, 그녀의 선택의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재호는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첩 속 그녀의 글귀와 어머니가 털어놓은 진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남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 희생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삶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수첩에 남긴 마지막 부탁을 되새겼다. 과거를 찾아서 의미를 만들어라. 그녀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사람이 자신이라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재호는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였다. 그가 평소와 다른 단호한 태도로 회의에 나선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다. 오늘 우리는 이 회사의 진정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재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성공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유정희 사장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결과물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녀가 직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순간들, 외환 위기 속에서 홀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된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다. 임원들 중 몇몇은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그녀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재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그녀의 이름을 되찾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재호는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회사 이름을 띄웠다. 정희테크, 정혜테크. 우리는 이 회사의 이름을 그녀의 이름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더 넓은 사회로 환원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점차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재호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토대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회사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유정희를 기리는 기념비가 회사 본사 앞에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그녀가 수첩 첫 페이지에 썼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그녀의 옛 동료들,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재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정희 사장님은 단순히 훌륭한 리더가 아니셨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그녀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병원으로 돌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은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 반응하듯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제 그녀의 이름과 함께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1장 유산을 이어가다 재호는 회사 이름 변경과 기념비 설치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유정희의 희생을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의재단 설립 재호는 유정희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며 그 목표를 이렇게 선언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기업이 단순히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재단은 먼저 유정희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녀가 한때 지켜주려고 했던 옛 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재호는 유정희의 수첩과 그녀의 동료들이 증언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녀가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다. 그는 김영수, 박민정 같은 옛 직원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몇몇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김영수는 재단으로부터 공구점의 재건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유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정신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박민정은 재회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그녀의 이름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유정희 장학 프로그램. 재호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정희의 희생이 자신의 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인 한 소녀는 재호와 만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재호의 변화는 회사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큰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유정희의 이름 아래 회사는 점점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재호는 여전히 병원을 자주 찾았다. 유정희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이제 세상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약간 눈을 떴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이제 나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날 밤 유정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과 변화의 시작이었다. 재호는 그녀의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삶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재호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뜻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를 만드는 빛이었다. 12장. 빛이 된 이름 유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호는 그녀의 유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정희테크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재탄생했다. 회사의 첫 번째 변화는 직원 복지와 회사 문화의 혁신이었다. 재호는 유정희가 강조했던 사람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철학을 중심으로 회사의 모든 정책을 개편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주어졌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정희의 날이라는 연례 행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행사는 유정희의 희생을 기리고 회사와 직원들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었다. 첫 행사에서 재호는 직원들에게 연설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남긴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이름 아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재단 역시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재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노숙자는 재단에서 받은 도움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재회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재호는 유정희의 이름이 더 이상 잊힌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었음을 확신했다. 한편 회사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재호는 회사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유정희의 철학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다. 한 국제회의에서 재호는 연설하며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정신은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자 영원한 영감인 유정희 사장님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고 정희테크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몇 년 후 재호는 정의재단이 만든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재호에게 말했다. 유 사장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호는 유정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남긴 이름과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는 회사 본사 앞에 세워진 유정희의 기념비를 찾았다. 그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당신의 희생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제 정의테크와 정의재단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이 되었다. 유정희가 남긴 이름은 단순한 희생의 상징이 아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의 이름으로 새겨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재호였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과거를 직면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되찾는 길을 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간 일로 치부하며 눈을 돌렸을까요? 유정희 사장님의 희생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